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내가 이 자리를 완전히 꿰차는 거야? 자, 오늘 추석 끝나고 북치기 박치기 다시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명절을 다 보내고 돌아오신 패널들 자기소개부터 좀 하시죠. 저는 농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렉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술가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 한 얘기지만 누가 듣고 있는 거겠지? Do you hear me? 갑자기 그 왜 터미네이터 보면 그 방송하잖아. 방송 이거 듣고 있습니까? 누구?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오늘 정두령님이 일이 좀 바쁘셔가지고 오늘 좀 결석을 하셨고요. 자 오늘 저희는 이 하레기의 이모저모 고모를 중심으로 중심? 그럼 이제 메인 코너야 이게 우리 내용 없어. 그래서 하레기의 이모저모 고모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브리핑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거는 이제 9월 1일 거 사건인데요. 지난주 추석 때문에 방송을 쉬는 바람에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시스템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들어 그냥 씨. 듣는 사람도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누가 댓글 좀 달아줘 듣고 왜냐면 있다고. 내가 취재한 거야. 내가. 불쌍해 죽겠네. 시내버스 안전장치를 떼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경찰에서 그 전주 지역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를 다 조사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근데 시내버스는 걸렸고 시외버스는 안 걸렸고. 그러니까 시외버스는 없는 걸로. 아니 안전장치가 뭐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뗐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미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그래 계속해. 뇌수술하고 싶네요 갑자기. 그 버스 앞바퀴에 그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차량이 이렇게 커브를 틀 때 그 한쪽으로 이렇게 팍 쏠리지 말라고 안정화 시켜주는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그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전복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걸 그 운전자가 확 돌릴 때 이게 확 꺾이지 그렇지. 않도록. 예, 그렇죠. 고 이게 이제 제가 저기 버스 회사를 가서 실제로 봤는데 뭐 이렇게 거창한 장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활대처럼 생긴 게 활처럼 생긴 게 버스 앞바퀴 쪽에 이렇게 있어요. 갖고는 밑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막. 근데 그러면 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좀. 알았어. 진건이 있었으면 벌써 한 소리 들었다. 이게 아무튼 이게 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내버스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돈 때문이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정비를 보통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스테빌라이저 자체는 이게 영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서지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는데 스테빌라이저를 고정해주는 그 고무가 있어요. 고무. 그건 소모품. 예, 그 소모품. 그건 두세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대요. 근데 그걸 안 갈아주면은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 이렇게 핸들을 꺾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들이 시끄럽다 어쩌고 하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무를 갈아주는 게 한 2, 3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버스 회사 말로는. 한 대당. 그렇죠. 한 대당. 근데 이걸 2,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또 귀찮고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뗐어요. 그래서 전인력액이 29대가 걸렸고요. 전인력이 이제 총 97대를 운행하는 회사인데 29대가 걸렸고 신성력액 5대, 호남력액 2대인데 이게 그 신성하고 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고의성이 보인다. 제가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막 고의적인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느낌이.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29대를 뗐다는 거는 상당히 3분의 1이니까. 상당히 고의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버스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조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유용해가지고 걸렸죠. 사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걸 다른 그렇죠. 데서 썼지. 예, 그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죄질이 제가 봤을 때 막 100% 나쁜 거. 나 버스 회사 편 존나 드는데. 근데 왜 그래 오늘? 죄질이 막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거냐면 그 저상버스가 이제 그 발판이 아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렇지. 버스거든요. 근데 그걸 타면은 대당 1억 원씩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사는 차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시에서 1억을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도는 아니고 아마 이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버스를 이렇게 사면은 버스를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 1억짜리야. 그러면 1억을 딱 보조금 주고 사면 되는데 할부로 사는 거죠. 할부로.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가 1억 받아놓고 10달 할부 끊어갖고 1,0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돈을 돌린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것도 그 버스에서 걸렸어요. 신성경에 걸려가지고. 그 검찰에 좀 나왔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5군데 회사에 대해서 다 전면제 조사. 네, 조사를 할 예정인데 몇 군데 회사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상당 부분 걸리지 않을까 그 싶은데. 정도면 거의 다 걸리겠는데. 네, 그 정도. 근데 빼돌린 건 아니고 돈을 돌린 거지.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용. 이것도 원래는 어쨌든 뭐 1억 주고 인수할 때 돈을 현금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10개월 할부를 합시다 해서 그렇죠. 그 돈 은행에 잘 넣어놓고 그렇죠. 이런 식인 그런 게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야. 난 그런 인생인데 원래 그렇죠. 내가 우리가 술 먹을 때 카드로 받아가 내가 카드로 내고 표비 받아가지고. 현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걸리나? 네 돈은 괜찮아요. 네 돈은 괜찮은데 정부 돈이잖아요. 그거. 정부 돈은 안 되죠. 아니 근데 너무 너무하기 전에 이놈의 전주 시내버스는 진짜 화수분이야. 화수분. 그렇죠. 캐드캐드 나오죠. 뭘 캐도 그러니까 좋은 화수분이 아니라 네. 나쁜 화수분으로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아까 뭐 그 스테빌라이저인가는 이제 다시 이제 장착을 다 했죠. 하고 했죠. 두 번째는 그 혁신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 모 선배님이 특종 보도하신 건데 단독 보도하신 건데 그 혁신도시에서 그 전매나 명의 변경이 허용되는 토지는 이주자 택지하고 생활대책 용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거기 살던 농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혁신도시는 지금 우리 완주에서 그렇죠. 전주 그 효자동 네네. 이쪽 거기 혁신도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충남 혁신도시 얘기하겠어요? 왜 그래?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까지 잘 듣고 있다. 그래. 굉장히 욕심낸다. 자기가 오늘 메인 됐다고. 아 이거 내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주자 택지하고 생활대책 용지 두 종류의 땅만 전매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좀 중간 말이 무조보자. 갑자기 왜 정리하지? 정리할 거 없어.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뭐 그만해. 정리야. 아니 이주자 택지 생활 안정 택지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거기가 이제 농토가 도시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싸게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원 주민 그다음에 원 살던 사람과 농사 그 원 짓던 사람. 농사 짓던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상을 해준 거지. 보상으로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전매도 가능하게 그렇죠. 당신이 이걸 팔고 대신 전매는 처음만 전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주인이 1차로 내가 황희산한테 팔았어. 내가 원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이 돈을 인수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다 내가 상가나 이런 걸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 그냥 팔겠다. 네, 그렇게 첫 1차만. 번째만 가능하고 이제 두 번째 거래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혁신도시 택지가 뭐 한 필지당 뭐 7천만 원이었던 게 최고 뭐 3억 원까지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땅값이 올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토지주들이 LH 등에다가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도록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웃돈을 전혀 안 쓰고 다운 계약서를 쓴 거 쉽게 얘기해서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 좋네. 쓴 거로.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전주 세무소에서 LH 전북 혁신도시 사업단에다가 그 저기 땅 매매 자료를 달라 싹 가져갔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무조사 차원에서 가져간 걸로 보여지고 왜냐면 세무소에서 이걸 굳이 매매 계약서 같은 걸 다 가져갈 이유가 뭐 그거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니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뭐 조사하고 있는 건 아직은 밝힐 수 없다. 어떤 의도가 있는 어떤 의도인지는 밝힐 수 없다. 예, 원래 그래요. 걔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검찰도 보통 확인해 줄 수 없다면 맞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게 이제 혁신도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 땅 양도소득세 차익 남겨가지고 돈 벌으셨던 분들 상당히 토해낼 그러니까 원 주민들 아니죠. 어떻게든 원주민이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전주 세무에서 요구한 그 지금 취합하고 있는 자료가 모든 그렇죠. 매매한 거. 모든 매매 자료를 혁신도시 전체 면적 중에서 원주민들이 그 살 수 있던 땅은 얼마 안 됐을 것 정말 같아.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 외 나머지 그렇죠. 땅들에 대한 이 거래 내역을 지금 조사를 했고 그렇죠. 그 내역이 지금 어떻게 쓰일지는 이제 봐야겠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이제 워낙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여요. 예, 예.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다운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난 거기 땅 없으니까 괜찮아. 여기 열심히 해서 파야 돼. 봐야 돼. 나도 땅 없어 거기. 사고 싶어. 사고 싶지. 물론 마음은 굴뚝 같지 우리도. 그 전주시가 세월호 실명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욕을 뒤지게 처먹었죠. 그 뭐 지나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풍남문 광장에서 그 8달러 그쪽에 그 노란색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죠. 개인 연수막.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하나씩 작은. 이게 이제 세월호 대책위에 현수막값 10,000원과 그 문구를 넣어주면은 그 실명으로 이렇게 걸어드리고 있어요. 했죠. 걸어줬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9월 6일 날 현수막을 철거를 했어요. 근데 전주시에서는 전체 한 400개 정도 걸려 있었는데 이 중에 한 70개를 뗀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주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미친 개 호로 상놈 그걸 굳이 떼냐? 뗐냐? 예, 예. 여기서 잠깐 그 좀 며칠에 좀 놔두지. 그렇게 그렇죠. 걸자마자 떼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난이 빗발치다 보니까 이제 김승수 전주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저기 오전에 전화 받고 이제 떼지 말라고 했다. 그다음에 공식 사과를 했죠. 근데 이제 시에 따라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정의당에서 먼저 9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걸었대요. 정의당에서. 개인 정의당에서- 명의로 네, 걸기 전에 정의당에서는 요즘 걸겠다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고 구청에다가 언제 뗄 거냐 그 개시 기간이 네,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9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동안 걸 다음에 알아서 떼겠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9월 4일 5일이면 추석철. 추석 예. 그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기간이니까. 제가 전주시한테 들은 해명인데, 근데 이제 대책위 같은 경우는 걸겠다고는 했는데 그럼 언제 뗄 거냐 물어보니까 기간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안 들어왔다고 전주시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불법 현수막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기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완산구청에서 좀 과잉 대응을 한 게 아닌가 너무나.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되게 이런 불법 현수막을 떼는 건 완산구청에서도 떼지만 그 5개 광고물 무슨 협회가 있어. 사설 예. 그 아니, 협회에서도 막 거기서는- 띄어. 거기서 안 떼요. 거기서 띄는 거는 네. 게시대에 있는 거, 지정 게시대.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한 정치적 그러니까 정당 그럼 완산구청이 직접 게시물이나 떼는 거네. 이런 거는 함부로 못 떼고요. 뭐 항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정당 게시물 같은 경우는 함부로 붙일 수도 있어. 아무데나. 아, 사실은. 그래? 근데 이제 이건 정당 게시물 그래서 아마 정의당 얘기가 그래서 나왔을 것 같아. 정당 게시물 차원에서 붙였으면 문제가 커지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떼는 거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지. 이제 어제 내가 이제 부산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그 사람이 하냐면 야 여기 새누리당이나 니네 민주당이나 민주 새민년이지 지금은. 나 부산 갔다 왔어요 어제. 그렇지. 모른 척해. 왜? 그래도 그거나 보자마자 다 물고 비슷하지 그러놓고는. 않냐? 똑같지 않냐? 기득권이다. 여기 새누리나 니네 새민년이나 똑같이 기득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굳이 싸울 필요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일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떤 정당으로서 특히 이 지역에서 기득권으로서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형편없는 부분도 많다 이거지. 반대로 부산에 있는 새누리 애들도 형편없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도 좋고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걸 수도 할 있다라고 말은 하는 거지. 많지만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 얘기 넘어가죠. 아니 근데 이제 요게 그 일단은 그 하 기자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일상적 업무였고 그렇죠. 네. 일상적 업무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흔히 말하는 문제가 누구의 뭐냐면 지시라기보다는 여기 나온 말은 뗐냐 안 뗐냐도 있지만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 구청의 뭐 과장인가한테 항의를 했더니 왜 떼냐고. 과장이 이거 떼는 거 맞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신랑이가 하시면 벌어졌지. 1인 한 개당 30만 원씩 벌금 부과해 버리겠다라고. 고압적으로 이거 대책위에다가.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을 열받게 한 거지. 그렇죠. 그냥
아 이게 불법이라서 저희도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뗐습니다. 근데 좀 더 개시하시려고 근데 하셨냐 뭐 이렇게 나갔으면 또 다른 뗀 문제야. 이유가 민원들이 많이 좀 들어왔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보수단체 쪽에서 아마 민원을 좀 넣지 않았나. 그렇겠죠.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또 안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리액션은 줘야 되니까 항상. 요즘 그게 무섭더만. 근데 그 좀 말이 심했지. 말은 좀 심했네.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근데 어찌됐든 이 말하니까 이게 생각나는데 싸가지 없는 진보. 싸가지 없는 지금 거기 좀 이따 얘기해 보고. 그러니까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않았을까? 이쪽 하기가 그러니까 뭔데 뛰어 이렇게 하기가. 얘기하니까 내가 뛸 권한이 있다 이놈 새끼야.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말해.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할 수 있냐면 이 세월호가 지금 그 이 국면에서 사실은 세민련이라고 하는 야당의 역할이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면 이거 얘기 아니 복잡해지는데. 근데 그 축소판이 여기도 지역 전주에서 이 현수막을 떼고 그리고 그걸 항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서 또 어찌됐든 물론 현 지금 전시장이 그래도 페이스북 상에 사과하고 멈추게 했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똑같잖아요. 새장년에 사는 행태라. 세정년이 지금 세월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유가족들의 전적인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 공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항의 받으면 또 다시 해보겠다고 나오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현재 이 세월호 관련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별 진전이 없는. 근데 궁금해지는 게 현수막에 이제 어쨌든 보수 단체건 나발이건 민원을 받았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담당자면. 담당 공무원이면 어. 난감하지. 그냥 그 공무원분의 입장과 처지는 충분히 이해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어쨌든 뗐어. 음. 근데 지금 이걸 거기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예전에 그 세월호 이번에 MBC가 아주 멋진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 집회 신고 안 하고 지금 불법 그 노동자. 에휴 씨발놈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서울시 공무원이 철거를 시도했다가 지금 그 대기 발령 상태래. 되게 말력이네. 왜 항의를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게 자신의 가치관과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런가 봐요. 액션은 취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난 이 부분은 그 세정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확대하면 좀 심하다고 생각해. 그냥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을 하려고 했고 이쪽은 이쪽대로 유가족 편에서 최대한 하라고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현수막 그렇게 많이 보기 싫지 않으면 며칠에 좀 놔달라 이런 차원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정도로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아무튼 것도. 이 세월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수 시장이 그 세월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놔두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상당 기간 오래 걸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세월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지역의 어떤 선배님 한 분이 본인 담벼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가 계속 잡고 가는 게 맞느냐. 아 이모규님. 그렇죠. 그분 이모규님. 그분께서 이모규님이 누구야? 이재규님이라고.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은 많이 힘도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제3자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 제3자예요? 당사자죠 우리도 국민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누가 들으면 몇 번이나 이제 그 촛불 집회 나오고 뭐 이런 약간 하면 또 미안하니까. 그냥 막 근데 얘기해봐. 그거 상관없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어쨌든 제일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이재규 선생님 말대로 약간의 정치적 타협이나 혹은 출구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이제 벗어나야 되는 전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뜻인가? 뭐 그 아이디어는 거기서 얻어오고 그분의 그 글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또 오독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일단은 그 수사권 기소권이 꼭 있어야 되는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 아니 그
나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재판권까지 줬으면 좋겠어. 엊그저께 그 맞아. 뭐야 누가 기소해 원 기껏 기소해놨더니 그 유명한 트윗 못 봤어? 이범균이야? 그래 그 부장판사 판결한 거 보니까 정치 개입은 했으나 정치 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거 무슨 개족 같은 소리를 해대는지 선거 기간에 정치 개입을 했는데 뭐, 아니 그런 식이라면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재판권까지 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무죄 판결을 했지만 이게 실효가 있는지는 모른다 뭐 이런. 아 그 유명한 트윗도 있잖아요. 원세훈은 음주는 했으나 맞아.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권리현 근데 부분은 그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전부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 한승환 변호사님이 저기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입증을 저기 뭐죠? 그 논란을 종식시켜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니야? 그걸 정부 여당이 절대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 하니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마냥 대치할 수 무한 대치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서로에게 한 발씩 물러나는 선을 해보자 이게 그 얘기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맞을지는 나는 모르겠고 사실은 뭐냐면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맨날 국민만 죽어나가고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국민만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 뭐라 그러지? 결국 입법 국회의원들이잖아. 법을 만드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이 정치잖아. 정치인이잖아. 정치를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내놔야 되는데 자꾸 원래는 이 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놓고 우리가 빠꾸 놓으면 지네끼리 다시 좀 수정 보완해서 또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 그 구단이 나타났어. 누구?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쪽에서 막 만들어 오고. 사실 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만들어 와. 그러면 또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어. 그분은 건드리지 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박근혜 그게 자기들한테 7시간 아니 그것도 아니 때문이거든요. 7시간 아니더라도 아니, 7시간 그게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온다니까. 아니 그렇지. 그 100% 내가 봤을 때 박근혜 7시간 때문이야. 왜냐면 정부의 무능은 이미 밝혀질 만큼 밝혀졌고 쪽팔릴 만큼 쪽팔렸어. 더 이상 털려도 사람 놀라지도 않아. 그잖아요. 근데 남은 게 뭐냐 7시간이거든. 야 그러면 그 7시간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받을까? 그럼 만약에 수사권은 하고 기소권은 내가 포기한다 그러면 받을까?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두 개는 좋아하고 나도 너무 그러면 수사권만 아니, 줘라 기소권에 포기하겠다 아니 이러면 그거는 받을까?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한승원 변호사 얘기를 했었는데 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 그렇죠? 입법권이 국회에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론조사를 해봤지 물론 여론조사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60% 정도 가까이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소권하고 수사권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드는 국민이 이 사건은 정말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고 그런 특별법을 만들려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 만들어야 되죠. 그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이제 건데. 그 문제인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문재인식 나 깜짝 놀랐네. 문재인식 이런 문재인 메소드인 줄 알았어. 개그를 왜 저런 건 뭐라고 안 해? 나한테 개그 뭐라고 아니야 하면서. 이거 진짜로 그렇게 나 생각했어. 술값이 아예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안 들어 별로. 이게 지금 한 3, 4개월을 요 얘기만 갖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네, 말이지.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라. 여긴 죽어도 못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유민 아빠 같은 경우 정말 목숨 걸고 단식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언론에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정청래 의원도 지금 보름 넘게 21일째 보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멈췄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는 것 같아요. 언론 나는. 정말 대박 외면을 하더라. 어. 언론 왜 그래? 우리 만약에 우리 이상직 의원이나 이런 아, 분들 하시면 할 그랬으면 거예요. 했겠지. 매일매일 할 겁니다. 이상직 의원, 김성주 낙냐? 의원. 낙거? 아니 풍간문에서 하면 우리 매일매일 할 거야.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어쨌든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누가 이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 수도 있냐면, 야, 좀 안 된다고 벌써 타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것도 난 그 비판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뭐냐면 확실히 얘기해. 그냥 자기 입장을.
너무 이게 왔다 갔다. 아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저는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노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패배감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한테 패배감을 줄 수도 있다.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한 동의가 좀 되냐면 이명박 정부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싸웠다고. 소고기 광우병 소고기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 수입 때부터 4대강 그래서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 관철된 게 없어. 멈추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 음. 어느 뭐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먼저 움직이는 놈이 지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지금 여기서 지금 무한 대치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들썩들썩 하는 쪽은 어. 이쪽인 것 같네. 우리 쪽이.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광우병 쇠고기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집회를 하고 나면 집회 평가를 하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럼 우리, 있었지. 우리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몰라. 왜 그러세요, 낙선자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을 뭐 승리로 정리할 거냐, 패배로 정리할 거냐. 그런 얘기 항상 하지. 얘네는 항상 승리로 정리해. 뭐, 네, 씨발, 말도 안 돼.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광우병 같은 경우도 만약 국민들이 그 당시에 촛불을 안 들고 거리를 안 나갔다면 30개월령 맞아. 내장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막은 거예요. 그렇지. 물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왜 했냐 하지 말자 앞으로도 하지 말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조선일보가 광우병 쇠고기 3년인가 4년인가 뒤에 뉴스 나온 그 신문 나온 거 보고 얘네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회 현장에 그 고등학생들이 촛불 들고 많이 왔다는 거죠. 응.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그 기획 기사 말하는 네, 거야. 걔를 조선일보 인터뷰를 기획 기사? 했어. 그래. 근데 그때는 막 뭐 선동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진보들이 안 하고 있는 정리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 입맛대로. 그렇지.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노 박사님 광우병 얘기하셨지만 이러니까 진다는 거죠. 이러니까. 예, 저는 이 세월호도 그렇고 광우병도 그렇고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예요. 광우병도 야 우리 국민들 저기 광우병 걸리기 싫으니까 안전한 먹을거리 수입해라. 이 요구 이거 아주 상식적인 요구고 세월호도 아니 죄 없는 사람 300명이 물속에 아무도 구조당한 그렇죠. 아무도 구조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구조를 못했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해 보자. 이거는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민생이지, 민생. 그렇죠. 민생 이거야말로 민생이죠. 상식적인 요구인데 새누리당이나 소위 이제 기득권들은 이걸 어떻게 유리하는 그 테크닉이 있냐면 일단 놔둬요. 요구한 대로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외부 세력이 개입돼 있다. 항상 그런 식이야. 분열을 노리지. 외부 세력이 개입돼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종북적 회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극히 비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정치 이슈로 만들어낸 다음에 정치를 신물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 이념의 문제로 놔둬버리는 거야. 지금 노란 배지 달고 노란색 뭐 리본 묶고 단식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종북적파 이런 시각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생각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되더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늘 승리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못하는 것이긴 한데 그 광우병 모았던 힘을 좀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저는 결코 이제 세월호 싸움은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제 와서 뭐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받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수사권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뭐 이제 5달 지났는데 뭐 피로감 이거는 정말 새누리당이 좋아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월호를 적당히 타협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현안이 있어? 현안은 매번 있을 그러니까. 거야. 무슨 일이 매번 터질 거고. 매번 터지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세월호를 막 피로감을 느끼고 무슨 장애물처럼 여길 만큼
앞에 무슨 막 산더미 같은 급한 일이 뭐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무슨 그런 뭐 것 세월호 같아. 때문에 경제 어렵다 그러는데 이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 진도 같은 데 어려울 수 있어요. 진도 같은 데 관광객들이 많이 못 오니까 거기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돼요. 진도 같은데 근데 뭐 세월호 이후로 저도 뭐 한두 달은 여행 잘 안 다니고 그랬지만 지금 여행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다 여행 가고 다 돈 쓰고 다 밥 먹고 술 먹고 다 살잖아요. 근데 무슨 경제 지들이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지들이 경제 정책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제가 안 사는 거지. 그리고 97년도 IMF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냐고. 우리나라 경제가 막 항상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좋았던 적이 없거든. 97년도 이후로 한 번도. 저 경제를 잘 몰라서 아, 저도 몰라요. 저는 늘 어려워서. 근데 아무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징징거리고 때리고 막 잡고 뜯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 갖고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너무나 개발질하고 있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금방 말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가장 좋은 특별법인 건 맞아.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있는 특별법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잘 관철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안을 낸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뭔 의견을 좀 돌멩이를 맞냐면 그게 상당히 내가 흔히 말하는 약해져 있거나 나약하거나 변절했거나 뭐 이런 사람으로 몰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세 명이잖아. 자 이란. 우리가 정하면 돼? 이제 잠깐만 이란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이제 쓸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안 아니다. 끝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은 상식의 문제이므로 끝까지 주장하자. 3안 난 잘 모르겠다. 자 투표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란 손 들어주세요. 뭐야? 없네. 이 없음으로 우리는 아니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이 자리가 오히려 세월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우리가 무슨 정당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지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노약사님이나 술가게님이. 우리를 몰지 말고 우린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 아니 저는 결코 뭐 시간이 물론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은 문제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늦어졌어요. 많이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저는 이 문제만큼은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흔히 말하는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까 과정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쭉 광우병 때부터 얘기한 것처럼 어디선가 한번 종지부를 찍긴 해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이 되긴 해야지 한번. 근데 그런 고집을 한번 보고 싶네 진짜. 근데 뭐 어쩌면 이게 참 우리 위안부 할머니나 예전 페루에서 자기 아들들 의문사한 거 밝혀달라고 진짜 몇십 년씩 하잖아.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유족들이 원한다면 그건 끝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사자니까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의 의견이고 사실은. 이거는 뭐 한두 명이 의문사한 게 아니고 그 승객이 총 몇 명이었죠? 거의 한 400명 가까운 승객이 의문사를 한 거예요. 정말로 의문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난 이런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이제 일단 좀 얘기를 좀 해보면 광화문에 지금 농성장이 있고 전주는 이제 풍남문 광장에 농성장이 있고 또 거기서 지금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내가 잘 모르고 있나?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단체로 지금 단체나 이런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동 자체가 멈춰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현수막도 어쨌든 우리는 걸고 있고 그러니까 전주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따지면, 전라북도만 따지면 걸고 있고 여전히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게. 뭐 그 지켜보고 아직 그렇게 뭐 지겹고 뭐 그런 거 실제로 느낀 사람 있나? 그냥 좀 미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처음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과 지금 예를 들면 나와 이런 사람들이 실제 내가 지겹고 내가 피곤하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문제 이제 제기는. 아마 이재규 형님의 의견 그런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사람이 마치 뭐 그 사쿠라 뭐 이런 거 아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좀 천박한 거지. 그렇지. 근데 또 실제로는 이게 논쟁이 붙으면 이제 그럴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말한 것처럼 이건 뭐 계속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일이니까. 사실은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고. 이모저모 그거 끝났어요? 뭐 진짜 끝났지. 담배값 얘기한다며. 그걸 왜 아니야. 빼먹어? 아니 나 그 얘기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이번에 이상돈 아 민주당에서 이상돈. 영입하려다 근데 말았잖아. 우리가 중앙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말이 돼? 이상돈 얘기는 이거 해프닝 되는 거야? 아니 그 병신짓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난 좀 이해가 사- 안 가는 게 아니 새누리당에서 저기 대통령이 총리 문창극 지명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아 이상돈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쪽에서 쓰다 버린 카드를 뭘 주워 가지고 또 혁신한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냐고. 난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 그렇게 감이 없나? 대동 단결 뭐 이런 뜻인가 봐.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지 뭐. 합당을 하든가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그래주면 고맙겠어. 차라리 아싸리.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 바라던 진보 정당이 클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지. 토양이니까. 왜냐면 맨날 그 뭐 야권 단일화한답시고 다 지들이 가져가잖아. 일단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의견이 좀 다른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일단 그래서 그거는 동의되지 않는 일들이니까. 그 새민년이 아유, 아무튼 새정년이요. 이상돈 문제는 난 참 그 뭐 그 웃기고 자빠졌네 그 말이 딱 그렇죠. 말. 네. 아니 정말로 박영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똑부러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헛발질을 이렇게 개발질을 이렇게 연이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지 마. 잘 모르잖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그 국정원의 끄나풀이야. 아니 예를 들면 이상돈 교수가 정말 이렇게 뭐 진심일 수도 있는 거고. 박영선이 사석에서 박근혜 저기 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박신대 막 그렇지? 아 친언니 아니야? 그런가? 친언니?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이 이상돈 교수의 어떤 이 새 민년이야 새정년이야 헷갈려. 새 정년. 새정년에 어떤 집권 플랜을 내놨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 근데 그 혹하니까.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2,000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오 대부분의 의견과 흡연자의 의견과 반대되는. 좀 열받아 하던데요? 아니 뭐 그런 싸게 쪽은? 피면 좋은데 싸게 피면 좋은데. 어차피 담배는 이제 안 피워야 되고 끊어야 되는 거니까 뭐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대인배예요. 아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돈이 나왔지만 많아서 그래. 그 돈을 정말 흡연자 공감에 쓰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 여담이지만 전혀는 아니야. 조금 써. 매우 조금. 매우 조금. 여담이지만 10년 전, 10몇 년 전이지. 그때가 한참 담배가 솔 88 디스가 주 담배일 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 왜 담배값이 올랐다고 한번. 네, 올랐죠. 소문이 겁나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재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담배 디스 때 사기를. 했어요. 디스 때.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분도 그때 솔을 피던 분이 담배값 오른다고 그래갖고 솔을 몇 보루를 사재기를 했었어 그때. 이제 그게 극적으로 네. 담배값이 올랐는데 솔은 88과 놔두고. 디스만 올리고 솔은 나왔지. 솔은 떨어졌어 값이. 네. 그런데 질이 나빠졌지. 질은 겁나 안 좋아지고. 근데 뭐 이번에는 난 사실 이번 담배값 인상 나올 때 그 얘기부터 좀 떠오르긴 했는데 사재기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뒤통수 맞으니까 잘못하면. 아니야 그렇게 뒤통수 맞을 일은 없죠. 근데 솔은 아마 제 기억에 그 시골에서만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물량도 굉장히 줄였어. 나중에 군솔만 남았어. 군솔만 남았어. 하여튼 이제 그건 언제적 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실제 2,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값이 거의 100% 인상에 가까운데 지금 장난 아니죠. 피부로 느껴지는 거 100% 대단할 걸. 100% 인상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아까 근데 말한 것처럼 1,500원으로 조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거다. 예를 들면 그럴 입법 줄 과정에서 알았어.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거기서는 줄어들지. 왜냐면 이건 여야가 함께 정말 표를 의식해서 으쌰으쌰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하잖아. 이런 한데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증세 아니냐? 증세죠. 증세. 증세. 아니 의도가 다 읽긴 다 알고 있는 거지 뭐. 그걸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가 한 2만 원씩 올려버려서 한갑당. 근데 그렇게 안 올리거든요. 안 사니까 잘. 쿠데타 일어나. 쿠데타. 아니 안 야, 살 군대에서 거라고. 쿠데타 일어나. 진짜 그러니까 안- 적당히 사람들이 진짜 못 피워. 감내하고 살 만큼 정도만 올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그거부터가 왜냐면 건강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그거 걷어야 걷어야 되니까. 나쁜 새끼들이죠. 전매 사업이니까. 근데 이제 막 애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그걸 거라고. 이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좀 떨어진다. 자, 흡연자 담배값 2,000원 오르면 끊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지금 지난달부터 끊겠다고 했기 때문에 늘 끊는 걸 시도합니다. 늘 시도해. 늘 근데 끊는 걸 이제 시도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제 시도를 할 테고 이제 그때 1월 1일이 항상 그 시도하는 날이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하루에도 한 번씩 시도한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예. 근데 이제 만약에 1월 1일 이후로 끊는다면 담배값 인상이 저의 금연 결심에 도움을 더 줬다고 볼 수는 있겠죠. 난 개인적으로 담배값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사실은 왜냐면 어찌됐든 지금 십몇 년 동안 못 올린 것도 맞아. 잠깐만 그리고 술가 개념은 딴 거 물어봐야 돼. 아니 노현쌤 딴거 물어봐야 돼. 뭐. 술값 올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술값 올리면 안 되지. 술값. 야 씨, 술값은 그러면 안 돼. 술도 똑같잖아. 건강에 안 좋잖아. 술 먹는 것도. 안 돼. 그래도 소주 한 병에 10,000원. 소주 한 병에 10,000원. 그러면 안 돼. 이 양반 10,000원까지 먹어. 아니 그 정도 되면 난 집에 담궈 내가 씨. 담궈. 아, 내가 그렇지. 담궈. 밀주를. 뭐 밀주. 요즘은 그 예. 양재복에서 담배는 못 말 거 아니야 집에서. 저 이제 화분에다 키우려고. 화분에다가. 담배 씨 얻어가지고 키우려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난 그래서 무조건 담배값 인상을 난 사실은 이 정부의 어떤 무조건 증세로 보는 건 그런 비판은 좀 약간 핀트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주민세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제가 7만 원짜리 딱지 날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싸고만. 나 원래 딱지 받으면 바로바로 내거든요. 근데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내려고. 다음 정권에다 다음 주려고. 정권에 내려고. 내가- 그러다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음 정권 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에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업들 하는 법인세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는 엄청 뭐 2조를 깎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에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도 국세청 자료. 네. 작년 자료가 보냐면 이게 조금 약간 이제 디테일한 게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법인세는 작년 자료로 2조 정도가 줄었어.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낼 일이 없는 세금이에요 이게. 그렇죠. 상속세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몇 억 이상의 네네. 이걸 누구한테 팔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8천억 줄었어. 두 개가 이게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거지. 3조 정도가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세가 한 2조 3천억 늘었고. 늘었고. 그 뭐 월급쟁이들, 당신 같은 사람들 개 털린 거지 너. 진짜.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자영업자들. 8천억. 이게 한 1조. 1조. 그럼 3조 한 3천억. 3조로 3천억 플러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걸 갖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들을 감세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털고. 네. 이제 이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인세라고 하는 건 이건 경기하고도 좀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기업들이 내는 돈이니까.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굉장히 낮지. 맞죠. 굉장히 낮죠. 네. 굉장히 낮은데 올리면 난리 나요. 올리면 난리 나지. 막 경총에서 난리.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였잖아. 네.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야. 아 그런 말이구나. 증세 없는 복지가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야. 아.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주어가 니네 없는 게 증세 아니라 없다. 목적어나 니네 증세 없고 증세가 없었구나. 최고의 해석이네. 그러니까. 니네 증세 없다.
니네 건 증세 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복지해 줄 거다. 복지 니네도 받을 수 있다. 이 우리한테 해준 말이 아니었던 거지. 내가 이번 생각해 보니까 멋지다. 그게 그거였네. 그거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논란이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일견에서 이 담배값 인상이 증세로 막 너무 이렇게 확 그 오버해서 넘기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정부 기조 자체가 이 부자들은 전혀 증세 없이 해주고 복지 네네. 주고, 우린 정말 푼돈 털어서 우리 거. 근데 우리 거 푼돈 털으면 담배가까지 털어서 많이 모이면 이게 크잖아. 아 그러면 원래 그 모든 국민이 나한테 이런 식만 보태줘도 내가 큰 돈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마 중간쯤에 1,000원에 1,500원 정도에서 타결이 되겠지. 담배값이요? 예. 그쵸. 1,500 일단 지금 정부 안이 1,500원인가요? 보건복지부안 그러니까 정부안 정부안이 2,000원 아니야? 2,000원? 2,000원인데 아마 당정협의하면서 1,500원으로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당정협의회에서 1,500원이면 국회에서도 똑같이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반대하고 이러면 조금 쇼부 쳐갖고 1,000원으로 쇼부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나쁜 짓이지. 1,000원 올리는 거는 이거는 의미도 없고 의미 없어. 이거는 정말로 의미 없어. 뭐 흡연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의미도 그렇죠. 없고. 예, 예. 그러면 흡연자로서 이제 곧 끊겠지만 그러면 이 그런 불만은 없어? 흡연 공간의 위축, 그 다음에 뭔가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런 거 아니 저는 흡연 공간은 위축돼야 된다고 봐요. 위축돼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 데서나 피면 안 되죠. 금연 공간이 늘어나는 건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 공간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토가 금연 지역이고 흡연자들을 이렇게 구조탱이에 몰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근데 이제 그 흡연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물에 예를 들면 모든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그 적어도 공공 건물. 그렇지 있어야지. 쾌적한 공조 시스템과 함께. 담배는 국가가 팔아놓고 왜 못 피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조져야 되는 거야. 담배 인상공사를 조져야 되는 거야. 국가죠. 국가를 조져야 되는 국가죠. 거죠. 왜냐면 공사한데. 아, KT 요즘 뭐 KTNG지 참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민간업자 담배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망했잖아, 있으나 근데. 옛날에. 잘 안 돼. 그 예를 들면 그 일정 시설과 규모 이런 것들 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술 얘기 됐지만 그 우리나라 양조 시장이 술 만드는 이런 시장이 크지 못한 이유가 그거거든. 일정한 그 진입장벽을 높여. 그렇지 진입장벽 자체를 좋아. 용어 근데 좋아. 그 맥주는 지금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많이 풀렸지. 아무튼 누가 하더라도 좀 흡연실을 좀 켜져. 예전에 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정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옆에 가기가 싫었던 게 이게 담배 찐이라고 하나? 냄새. 아니 냄새 말고 이게 노랗게 이게 벽이면 벽, 뭐 이렇게 환기구면 환기구, 니코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탈인지 니코틴인지 막 그게 너무 싫었어. 냄새도 엄청나요. 갈게요 나. 빠이 짜이젠. 짜이 맛이. 네, 그런 것 좀 하면서 좀 올리면 좋겠지.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뭐 주제가 없으니까 참 한 시간이 길구나. 아니요 오늘 내용 많던데. 내용 뭐가 있어? 사실은 이걸 쭉 들었던 그다음에 정리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에 얘기하면 추석 전에 했던 방송이 정말 형편없었대. 내용도 없고. 저기 노약사 당신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내가 복귀한 날. 요즘 동물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생태동물원. 생태동물원. 네, 그건 어떻게 돼가요? 그냥 얘기만 나오고 끝나요? 몰라. 취재 안 하고 다녀? 출입처 어디요? 법조? 법원, 경찰, 법조? 검찰. 아니 동물원 얘기는 그거에 김승구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생태동물원 맞아요. 만들겠다. 지금 공청회 한번 한 거고. 아직 네. 진행 중이구나. 아니, 두 번째는 전라 가면 그 월요일날 뭐 결과 보고 뭐 한다던데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전면 뭐 재검토 그런 건 없을 것 같은 분위기던데.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전라 가면은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 출입처 사항 월요일 날 뭘 한다고요? 월요일날 발표한대? 그 여론조사를 서울시란다. 여론조사 전주- 했잖아. 용역 준 거? 전주시에서 용역 준 게 월요일날 결과 나온대. 했잖아. 저번에 보도 나왔잖아요. 다시 뭘 했대. 다시 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다고 진권이 형 발 그 제보야. 그래서 월요일날 결판을 낸다. 그제 보는 그렇게 많이. 아니 근데 그거는
전주시에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참고하여 최종 결론을 월요일 날 내겠다고 했대. 그럼 그건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모른대. 근데 아예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 드라이브를 했던 게 김병수 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 이제 문화예술 그룹들이 네, 유대수 반대라고. 씨나 이런 분들. 한번 만났다던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김병수 씨를 토론도 아니, 했다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대요 술집에서 시장이 새벽강에서. 새벽에 있어. 우리 우리 당선된 후에도 거기 가. 아니, PPL 우리 PPL이야? 우리 지금 아니 왔대. 올 수 있죠. 뭐 시장님이 뭐 대단한. 하긴 오늘 아침 여기 대통령도 현대원 내 말은 새벽강을 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PPL이냐고. 새벽강 은자 누나 맥주 2병 서비스. PPL 하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 너무 예전에 새벽강이란 아이들이 쓰던 하이텔 아이들이 쓰던 놈이 생각나네. 새벽강이었어요? 수강이. 뜬금없는 얘기를. 흐르는 강이었나? 하여간 아무튼 그 전라 감영하고 전주 동물원 얘기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진행 상황을. 그럴 근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논쟁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언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녹색당 박정희 대표를 한번 더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라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 뭐를 동물원을요? 별로 동물원은 사실은 논쟁적인 사안은 아니잖아요. 가겠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야? 논쟁적 사안은 아니고 그냥 어떤 그림인지가 관심 있는 거고. 하기로 그거는 그냥 이제 다 끝난 내가 거야. 봤을 때 공청회 하면 한 거고 용역 주겠지. 그러면 이제 설계다. 내가 봤을 땐 거의 시장이 임기 끝날 때쯤이나 창수 착공할 거예요. 거의. 전라 감영 문제는 한번 쉬운 문제가 우리가 아니니까. 찬반 토론을 해보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물론 결론이 나더라도. 근데 아마 그러니까 전라감영 복원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섭외하기가 쉬울 텐데 찬성하시는 분들 섭외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반대하는 걸로 결론 내리지 뭐. 우리가 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내면 안 나온다는데 우리 어쨌든. 아니 반대하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죠 그러면. 근데 많이 들었잖아.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기획회의까지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방송 분량으로 기획회의까지 좀 채우기 좀 추하잖아. 근데 이 서로 우리의 이 얘기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여과 없이는 지난번에 우리 맥주 먹고 통닭 먹는 거 방송에 쩝쩝거리고 후루룩 쩝쩝 다 들어갔대. 근데 난 충분히 자제하고 있는데 오늘 하래기가 막 흥분해가지고 혼자 지금 막 그러니까요. 사이다 따라 먹고 지금 그러고 있어? 힘들어. 네, 마무리 멘트 준비하세요. 나 저희 가서 엔딩 음악 틀 준비할게. 아니 이거 막또 준비해? 7분 남았는데 그냥 끝날까 오늘? 그래 괜찮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모토 있잖아. 듣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래. 끝냅시다. 근데 오늘 쓸쓸하네요 진짜. 정두령님도 안 계시고. 아이고 나는 지난번부터 여성이 없으니까 방송이 흥이 안 나네. 도움이라도 다음에 불렀어요? 도움이라도. 한 시간에 얼마지? 2만 원 정도 되는. 하래기 여성을 끊기가 마무리할게요. 어려워. 담배를 끊기가 어려워. 담배가 어렵습니다. 담배가 어려워. 자 이제 앞으로 북치기 박치기 매주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특별한 얘기 안 해도 살아남는 걸 목표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마무리하니까 길어. 그래서 하고 있잖아. 좋은 아이템이나 의견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누가 듣는지 댓글 좀 달아줘. 댓글 좀 우리도 좀 확인 좀 해보게. 위안 좀 받자. 위안 좀. 위안 좀 그래 씨. 자 오늘 북치기 박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야 박수도 썰렁하다 우리. 시간 때문에